저는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런 곤충을 식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을 이용한 과자라든지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리석었던 선택 중에 하나는 대학을 진학할 당시였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원서를 한 곳을 의학대학원에 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바람이 한 곳만 넣어보자라고 해서 또 사실 저도 합격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자 부모님이나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의대에 가야 되고 의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저를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나 혼자가 맞고 그 모두가 틀렸을까?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걸 부정할 용기도 없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틀을 깰 생각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가보니까 이게 정말 나랑은 맞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 그 의과대학 학과장님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너는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이것이 너의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분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때 학교를 다녔던 것이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그것을 그만뒀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남들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보다 그 선택을 제 자신이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 이게 맞는 선택일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걸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저는 스스로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겠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리석다고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생활 할 때도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제가 원하는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남의 전공들, 경영, 법, 제 전공은 아니었지만 전공 수업들을 열심히 들었고 학점은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수업들을 열심히 들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 대학을 입학할 때와 같이 주변에 또 우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문과생이었고 또 프로그래밍은 토익이나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이것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되냐며 저를 걱정하기도 했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웹 서비스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달렸고 결국 졸업하기 전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을 이룬 셈이 되었죠. 물론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앱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잘 됐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또 지금 식용곤충 식품을 만드는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자일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고 설계한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죠. 식용곤충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레시피라든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기법이 저희 제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우려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웠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어떤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 굉장히 큰 걱정을 받았었죠. 사실 이 곤충을 식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비즈니스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때는 2013년이었는데요. 당시 유엔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곤충이 미래 식량이다라는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저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진 아까 사진을 보셨을 때의 반응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과연? 설마? 이게 미래 식량? 누가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에 곤충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곤충을 먹어보고 키워도 보고 또 해외에 팔고 있는 곤충 제품들을 먹어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웹사이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식용곤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냥 저의 즐거움이자 여가라고만 느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잠깐씩 매달리는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분수령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웹사이트는 노트북같이 로컬에서 만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진 다음에 서버에 올린 다음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늘 완성된 서비스를 보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취미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심지어 검색에도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회사냐? 당신은 식용곤충 쿠키를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나도 한번 쿠키를 먹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저는 이걸 취미로 하고 있고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이메일로 뻥을 쳤던 것이죠. 저희는 곧 회사가 될 거고 제품이 곧 나올 거고 그 전에 샘플링을 할 건데 쿠키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자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도 여러 번 만들어 보고요. 주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평일에도 더 이제 이 일에 매달리게 되고 쿠키를 보낼 때쯤이 돼서 한 분에게만 보낸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신청을 받아보자. SNS 계정을 연 다음에 곤충 쿠키를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세요라고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국에 이걸 볼 사람도 몇 명 없을 뿐더러 그 중에 누가 과연 신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수십 명이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1회 이걸 보내기 시작했는데 10회가 끝날 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매달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확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호기심도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신청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걸 사 먹을 수 있을까? 쿠키보다 나은 제품은 뭘까?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저희 회사가 나아가는 길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식용곤충이 지닌 미래적 가치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식량 자원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곤충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소비하고요. 굉장히 적은 양의 사료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양은 굉장히 크죠. 소나 돼지, 닭 같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서 제조 공정도 굉장히 짧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하고는 다르게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배설되는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는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현재에도 유의미한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걸 뭐하러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화 한 통 하면 아마 치킨 수십 마리가 배달되어 올 수 있을 거고요. 피자나 짜장면도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올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곤충이 지닌 효율성, 식량으로서의 효율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식용곤충을 보면서 최초의 농업이 시작되었던 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농업은 실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집과 수렵을 하고 있던 인류는 식량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뛰어다니고 채집해도 그날 먹을 걸 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경작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동력이 이미 투여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농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발달된 개량된 종자가 있지도 않았고 퇴비도 없고 농약도 없었습니다. 수로도 없었고 비닐하우스도 없었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결과물을 얻었는데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류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현재의 풍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식용곤충도 이처럼 현재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이 제게는 정말 농업과도 같았습니다. 실수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꿈을 더 다가가게 하고 앞으로 비전을 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주제가 비틀입니다. 비틀다. 틀을 비틀어 보는 것. 이것의 가장 큰 본질적인 가치는 저는 호기심 혹은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식용곤충에 매달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이런 어떤 식습관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으시겠지만 틀을 비틀고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식용곤충이 지닌 현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